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랜만에 참 요란했던 빗소리였죠? 밤사이 비몽사몽 그 요란한 빗소리를 들으며 저만 이런 생각했던 걸까요? 내일 아침은 돼지고기 듬성듬성 썰어 넣은 칼칼한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시원한 멸치 국물로 낸 수제비를 먹을까? 다들 아침은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비가 오는 금요일, 상큼한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민디 그레드 힐의 I do adore였습니다. 마지막에 흐흐흐 이렇게 웃는데 괜히 저도 같이 웃게 되네요. 네, 밤새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비가 아주 요란하게 왔죠. 빗소리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왜 빗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걸까요? 눈 뜨자마자 칼칼한 김치찌개, 시원한 수제비, 바삭하게 부친 김치 부침개, 이런 음식들이 생각나는 비가 오는 금요일 아침.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공복이에요. 네, 다들 아침은 챙겨 드셨어요? 네, 뭐 드셨나요? 아직 못 드셨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퐁당 가족들의 오늘 아침 메뉴, 혹은 오늘 꼭 먹고 싶은 메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최애 음식들 사연으로 받아볼게요.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들도 많겠죠? 지금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아낌없이 쏘겠습니다. 3904님께서 귤디 하이, 전 귤디가 말한 둘 다 먹으려고요. 양자택일에 고민이 있을 땐 진리는 둘 다. 현명하십니다. 레드챔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귤디님. 저는 시원하고 칼칼한 돼지 김치찌개에 푹신한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엊그제 저녁에 저희 언니가 계란말이를 싹 부쳐가지고 언니들끼리 먹는데 저는 저녁에 먹으면 속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안 먹고 안 먹어 이랬는데 냄새가요. 그렇게 고소하다? 김, 네, 돼지 김치찌개, 계란말이 아주 좋습니다. 지구 대통령님께서는요,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한 아침입니다.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 출근하시는 분들과 화이팅이라고 네, 힘을 모두 함께 내라고 화이팅 해주셨고요. 6129님께서는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의사인데요. 아침 시간 진료 준비하면서 퐁당퐁당 잘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강아지들도 귤디 목소리 반가워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요킴77님께서는요. 저는 무, 두부 넣은 황태국 끓였어요. 맛있겠다. 나 이렇게 친구이면 안 되는데요. 제가 너무 티가 냈나요? 물을 그렇게 끓이면 국물이 되게 깊이가 생기고 참 맛있어져요. 그리고 시원하고. 와, 무하고 두부를 넣은 황태국. 맛있겠네요. 윤5581님께서는요. 오늘 저녁에 게장 백반 먹으러 갈 건데요. 이번에 침 고여요. 저도 친구이네요. 자, 입맛 따시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윈터플레이 차차. 윈터플레이의
차차였습니다. 신나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사연이 도착하는 이 게시판이 맛있는 냄새가 아주 가득합니다. 침을 삼켰는데 다시 침이 나오고 있어요. 천리향 님께서 귤모닝 어제 텃밭에서 아이들과 같이 뽑아온 마늘종을 멸치랑 볶아 먹었어요. 라고 해 주셨고요. 맛있겠다. 달달하게. 네. 청포도 님께서 집에서 김치 부침개 부쳐서 막걸리 한 잔. 아침부터 술 생각나니 큰일 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김치 부침개를 기가 막히게 너무 맛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부쳐 주셨거든요. 근데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른데도 계속 입에 들어가는 마술의 부침개였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만드는 거를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옆에서 봤어요. 저도 나중에 해 먹으려고 아기 때예요. 네. 밀가루에다가 물에다가 섞어서 그다음에 김치를 집어넣고 소금을 눈대중으로 집어넣고 "자 이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중에 커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엄마의 손은 정 마술사의 손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김치 부침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6201 님께서는요. "늦은 아침 먹었네요. 새우 넣어 끓인 아욱국에 묵은지하고 먹었습니다." 묵은지에 침이 착 나오네요 또. 이 묵은지를 맛있게 먹으려면 또 손으로 탁 이렇게 해서 찢어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 이인수 님께서 "귤디 오늘 아침은 잘 익은 묵은지에 꽁치 통조림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치 하나 착 찢어서 얹고 꽁치 반토막 올리고 후 불어서 한 입."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상이 막 가요. 꽁치 김치 꽁치 냄새가 막 이렇게 막 코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그거 아시죠? 막 먹고 싶은 거 생기면 그 향이 막 느껴지는 거 생각나는 거. 럭셔리 96 님께서는요. "어젯밤 5 학년 아들이 '비 오는 날엔 전이지.' 하는데 제가 '비 오는 날엔 까르보나라지.' 했네요. 오늘 아침엔 콩나물밥에 칼칼한 장국 먹었네요." 라고 해 주셨고요. 귀엽다. 5 학년 아들이 "비 오는 날엔 전이지." 딱 이러는 거 너무 귀엽다. 에스토니아 님께서는요. "이런 날엔 추어탕이 먹고 싶어요. 아빠가 비 온 다음 날 통발에서 미꾸라지 잡아오면 엄마가 얼큰하게 끓여 주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추어탕 먹을 일이 별로 없네요." 라고 추억을 함께 나눠 주셨고요. 네. 6694 님께서는요. "귤이 안녕. 아점으로 잔치국수랑 미나리 부침개 준비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나이들이 들으셔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규리님한테도 부침 한 장 보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보내주세요. 저 부침개 먹고 싶어요. 7942 님께서는요. "이른 아침 스케줄로 네 컵라면 한 사발 먹고 나왔어요. 흐흐." 라고 해 주셨고요. 바쁘신가 봐요. 4488 님께서는요. "빗소리 듣느라 푹 늦잠 자고 아침 못 먹고 커피 한 잔만 먹었어요. 얼큰한 해물 듬뿍 들어간 짬뽕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짬뽕 안에 해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해물이요. 너무 푸짐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짬뽕은 잘 못 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짬뽕이 막 먹고 싶어질 때는 그 해물이 가득 들어 있는 그 짬뽕을 보면 자꾸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짬뽕 향이 또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네요. 침 고여서 큰일 났네요. 오늘 이래도 되나? 에이 오늘은 뭐 비 오는 금요일인데요 뭐.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침 좀 닦을게요. 원래 이문세 님의 곡인데요. 존박이 불렀네요. 빗속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존박의 빗속에서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당신을 위한 맛있는 커피 AKA 커피에서 드립백과 콜드브루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럼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이 엔진 관리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 덴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바람직한 건강 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강남 제시 아카데미에서 LED 마스크와 솔루션 광채 에센스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네. 상품 소개 전에 갑자기 꼬르륵거려서 제 스스로 너무 놀랐어요. 1979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귤디님. 오늘은 아침부터 침 고이는 방송이네요. 흑. 하지만 불금이라 너무너무 즐겁네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불금 메뉴 정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9629님께서는 오메 뱃속이 꼬르르륵 책임져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막 먹고 싶은 거 막 생각나고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저 생각보다 식탐 많은 여자거든요. 저 어느 정도로 식탐이 많냐면 제가 막 이유 없이 막 예민해지고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막 되게 막 날카로워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방법은 그걸 설명하려고 누군가가 막 도닥여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먹을 거를 주면 돼요. 제가 악마로 변했을 때는 먹을 거를 주면 갑자기 천사로 순간 바뀝니다. 그만큼 식탐이 좀 많은데, 네. 저 말고도 저희 작가님도 식탐이 많은 여자네요. 보니까 서로 지금 막 어떤 거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근데 왜 희한하게 뭐가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활기가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제가 막 말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3382님께서 길대 어떡해요. 출근하다 말고 집으로 다시 갈 뻔했어요. 부침개 냄새, 꽁치 김치찌개 냄새, 짬뽕 냄새가 자꾸 떠올라서 오늘 저녁은 집사람은 쉬게 하고 제가 꽁치 김치찌개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김치전도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우, 배고파. 큰일 났네. 장영진님께서는요. 오늘 단오라 쑥국 먹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캐신 쑥으로 쑥국을 먹었더니 더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우와, 영진님 아니었으면 오늘 단오라는 거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요. 모내기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띠고,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나라 명절 단오날인데, 오늘은 비가 와서 다들 힘들겠어요. 창포물이 뭔가요? 네. 원이은이 마미. 네, 원이은이 마미 님께서 비 오는 날 우유 식빵 토스트 먹었는데 요것도 좋네요. 온 거실에 버터향 한가득입니다. 맑은 귤디 목소리도 비 오는 날 너무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유 식빵 토스트. 이거 그렇게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거기에 설탕 살짝 뿌리면 정말 맛있는데. 음. 그리고 토스트 안에요. 계란 딱 해 가지고 넣고 케첩 살짝 뿌려 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아. 옛날에 KBS 별관 앞에 그 포장마차 같이 해서 새벽에 아침에 토스트를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드라마 촬영은 해가 뜨기 전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딱 가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쳐서 주시는데 정말 맛있는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머, 배에서 꼬르륵이 부끄럽습니다. 1488님께서는요. 하이 길디님, 비 오는 날엔 수제비죠. 멸치 육수에 감자 송송 넣어서 발로 밟아 잘 숙성시킨 반죽 뚝뚝 떼어 보글보글 끓이면 진짜 맛있는데 저녁엔 꼭 해서 먹어야겠어요. 퐁당퐁당 첫 문자 보냈는데 꼭 방송 타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자 송송 썰어가지고 멸치 육수에다가, 네, 그 수제비 이렇게 뚝뚝뚝뚝 보글보글 끓일 때 수제비를 툭툭툭툭툭 넣으면 정말 맛있는데. 상상하면서 이 노래 들어야지. 3717님이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미국 드라마 글리 OST 중에 It's Not Unusually 함께 들으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꼭 봐야 할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퐁당극장. 이제 곧 영화가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서 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좋은 영화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영화의 마법사 퐁당퐁당의 공식 해리포터 김세현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살짝 네, 지루해지거나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김세훈 작가님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이제 시사회에서 좋은 영화를 봤는데, 네. 영화 끝나고 빨리 어딜 가야 될 때, 음.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았으니 이 영화를 본 걸 갖고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싫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영화 안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올라갈 여운이 좀 때까지 길죠. 다 네. 앉아 있다가 끝나고 나면 그 하루에 남은 시간은 그냥 그 영화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이렇게 보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그걸 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영화가 끝나면 동시에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여운도 딱 끊고 그 영화로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슬퍼요. 하지만 대부분은 좋습니다. 대부분은? 왜냐면 다 공짜로 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직업의 제일 좋은 점은 모든 네. 영화를 공짜로 본다는 거. 네. 저도 살짝 부러지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네, 매주 어떤 영화를 또 가져와 주실까 되게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예전 영화이면서 동시에 이번 주 개봉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봉작이라는 네. 뜻이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좋아하셨을, 아마 많이들 보았을. 그리고 너무 강조해 그리고 주시는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그런 작품이라서 제목 자체를 들으면 어렵진 않은데 네. 일단 제목을 한번 맞춰보셔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힌트송만으로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 싶어서 곡을 골랐고요. 네. 이 작품의 아주 유명한 테마 음악을 연주곡으로 이제 연주를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곡을 듣고 이 테마 익숙한데 작품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기대가 되고 네. 왠지 많이 우리가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힌트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송 들었는데요. 네, 아마 이거를 예전에 보셨다면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는 네. 걸
따라 부르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텐데 네. 아까 들려드린 건 이웃집 토토로라고 네. 하는 이웃집 토토로라는 작품의 테마송이죠. 같은 네. 제목의 그 노래예요. 이웃집 토토로. 그 원래 영화에서는 이노우에 아즈미가 부른 그 노래가 엔딩에 나오는데 네. 그 곡의 테마를 이제 피아노로 연주한 버전을 아, 아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봉해요? 네, 사실 저도 재개봉하는 영화를 다 극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유 이제 뭐 볼 만큼 봤지 또 음. 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건 나 저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재개봉을 하나 뭐 싶은 것도 음. 있고 그런데 이 이웃집 토토로는 네. 재개봉 소식을 듣자마자 음. 이거 정말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다. 음. 왜냐하면 내가 이걸 극장에서 봤었나 싶은 기억이 그쵸. 좀 가물가물해요. 내가 이거 네. 언제 봤지? 이게 88년 영화거든요. 원래는. 아, 그래요? 1988년 영화인데 일본 음. 문화 개방이 좀 그 시기가 그 훨씬 뒤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봉한 건 2001년이에요.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군요. 개봉했었죠. 그래서 제 음. 기억에 맞다면 2001년에 제가 극장에서 아마 봤을 텐데 네네. 영화 기자를 할 때니까 아마 시사회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다. 네. 전혀 오래된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아마 캐릭터 인형 때문이 아닐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양이버스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작품 자체는 오래됐지만 네. 이 이웃집 토토로는 그러니까 그 이웃집 토토로를 만든 회사가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데 네. 사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 중에 이 영화가 흥행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랬어요? 뜻밖에도. 네. 뜻밖에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초창기 작품이고 네. 흥행 성적 지브리 스튜디오는 지금 뭐 지브리 그러면 와 미야자키 하야오 와 하지만 이웃집 토토로를 만들던 시절의 지브리 스튜디오나 미야자키 하야오만 해도 지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흥행 성적이 흔히 말하는 뭐 대박 뭐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브리 스튜디오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건 아마도 이 작품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캐릭터 상품이 일단 그 지금도 팔리죠. 토토로 인형이 너무 네, 귀여워요. 고양이 버스가 우왕. 그리고 거기 나오는 먼지들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먼지 둘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먼지는 그 먼지가 네, 아닙니다. 캐릭터 제 인형입니다. 책상 위에 지금 토토로 인형이 있고요. 네. 이번에 재개봉한다고 영화사에서 네. 제가 그 거기 제 아는 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득템. 그래서 지금 네. 제 책상에 아침에도 제가 토토로한테 인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그 캐릭터 인형 판매 대금을 따지면 네. 아마 지브리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작품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작품이 바로 이웃집 토토로라는 작품이고요. 네. 주인공은 11살 사츠키와 4살 메이 두 자매가 주인공이고 50년대 이제 엄마가 아프죠. 엄마가 네. 아파서 일본의 시골 마을로 온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사 온 집에서 뭔가를 발견하죠. 뭔가를 발견하고 어른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토토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아닌 것이 곰도 아닌 것이 어쨌든 폭신폭신하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이렇게 누구나 안기고 싶어지는 네. 어떤 숲의 정령이라고 하는 토토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웃집 토토로고요. 네.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토토로 이름이 왜 토토로가 됐냐면 아마 이 4살 메이였을걸요. 얘가 이름이 뭐야 물어봤는데 토토로가 하품을 하거든요. 털 이렇게 하품하는 걸 보고서 네. 그냥 하품하는 소리를 듣고 토토로야라고 이제 해서 이름이 토토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토토로의 모든 장면을 아마 뭐 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장면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특히 그러니까 영화를 좀 많이 보면요. 어떤 순간에 영화가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어떤 순간에 어떤 네. 날씨, 어떤 기운 뭐 네. 이럴 때 이제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약간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토토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빗줄기의 그 굵기를 봐야 되는데 빗줄기에 비가 뭐 너무 쏴 오거나 뭐 이러면 떠오르는 영화는 아니지만 비가 정말 기분 좋게 비 오는 날, 뭔가 기분 좋게 비 오는 날 그리고 비가 잠깐 그치는 순간이 있을 때면 지금까지 내렸던 비가 고여 있다가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잖아요. 낙숫물로 네. 어디 뭐 간판에서 떨어진 지붕에서 떨어지든 그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집 토토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 비 오는 밤 아빠를 기다리러 이 사츠키와 메이가 네.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토토로가 나타나서 옆에 같이 서 있고 네. 이 기억나요. 그 예, 장면. 그게 아마 토란잎 같은 그 네, 커다란 맞아요, 나뭇잎으로 맞아요. 우산을 뭐 쓰고 그러다가 네, 고양이 버스 타고 뭐 네. 이런 정말 상상으로만 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 좋아요. 왜 그 장면 생각나요? 바람이 확 불었을 때 네네, 뭐가 지나갔나? 그쵸.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네, 그 토토로 안에서 고양이 네, 버스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음, 토토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하룻밤 그렇게 정말 음, 고양이 버스 타고 토토로랑 놀고 아침이 됐는데 음. 이게 꿈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내가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네. 꿈을 꾼 건가? 근데 그때 했던 정말 단순하지만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어라는 대사가 있어요.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어. 예, 이게 어떤 말장난 같지만 음, 사실은 이게 영화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유년기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음.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시기를 거쳐왔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아득해서 내가 네. 실제로 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나? 내가 어릴 음, 때가 있었나 싶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약간 좀 맞아요. 내가 겪은 시간처럼 안 느껴지고 약간 실감이 안 나는 시간들. 음, 근데 그런 거를 다 에울러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인 거죠. 네. 세상에 살다 보면 꿈이었지만 꿈이 아닌 일들이 있는 거고요. 네. 이 토토로의 특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리고 네. 이 영화 속의 어른들은 토토로를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 다들 봤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른이 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본인이 했던 말을 스스로 입증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 아까 들려드린 테마송을 작곡한 게 히사이시 조라는 그 유명한 영화 음악가잖아요. 음, 이 히사이시 조한테 미야자키 하야오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대요. 1층으로 들어온 관객이 음. 2층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그거는 무슨 라는 뜻이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 1층에 있다고 느끼는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이 네. 영화가 끝났을 때 2층의 문을 열고 나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화 한 편을 본다고 해서 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음, 1층에서 2층 정도의 어떤 그 변화 혹은 음. 1층에서 2층으로 한 계단 정도 올라가는 느낌. 네.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2층에서 보는 세상의 눈높이가 다를까요?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사실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1층에서 내다보는 풍경과 네. 2층에서 내다보는 풍경은 다르거든요. 그 영화가 할 수 있는 일이란 1층에 사는 사람을 네. 100층에 살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네. 영화 시작할 때 1층 문을 열고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갖는 관객이 영화가 끝나고 나니 문을 열고 나와보니 2층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 좋은 영화다라고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계속 그런 영화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우치 토토로. 1층에서 2층으로 간다는 건 사람이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고 어쨌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두둥실 떠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보면 약간 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네. 풍선처럼 조금만 지상 10cm쯤 이렇게 몸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하야오 감독 영화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 영화관 그런 데 있잖아요. 네, 1층, 2층 있는데 1층에 있었는데 2층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걸 노린 건가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층에서 나왔고 1층으로 같은 층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가 2층인가 싶은 음. 그런 약간 좀 그렇죠. 공상 같은 느낌?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그걸 그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 속에서 말했던 바로 그 대사죠.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어가 미야자키 네.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난 뒤 관객의 느낌이기도 한 거예요. 네. 이 영화는 사실 거짓말이고 음, 사실은 판타지이고 엄밀히 말하면 꿈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을, 그리고 사실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내가 지금 본 건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느낌으로 극장을 나서게 만드는 영화를 하야오 감독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고 네. 그 진정한 시작이 이우치 토토로예요. 그러니까
천공의 성 라퓨 그러니까 그전에 바람계곡에 나우시카가 있었고 네. 그 천공의 성 라퓨타가 라퓨타도 지브리 있었고. 스튜디오 이름으로 만든 첫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만든 그 두 번째 영화가 동시에 개봉해요. 하나가 이제 반딧불의 묘랑 바로 음. 이웃집 토토로.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의 역사의 거의 맨 아. 앞자리에 앞에서 두 네. 번째 자리죠. 예. 그러니까 2열에 앉아 있는 음.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작품들을 순서대로 1열부터 앉힌다면 2열에 앉아 있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그 이 이우치 토토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뒤로도 워낙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가치로의 네, 행방불명, 뭐 월령공주. 예, 뭐 등등등 네네네.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네. 그 좋은 영화를 만든 하야오의 어쩌면 약간 흔히 말하는 풋풋하던 시절의 작품이 네. 이웃집 토토로. 뭐 그렇군요. 풋풋하다고 해도 뭐 이미 뭐 40대 중반이긴 했습니다만 이웃집 토토로를 만들 때 네. 예, 그때의 그 작품을 지금 다시 극장에서 보는 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극장 다시 개봉하는 건 토토로를 보고 어른이 된 관객이 이제 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음. 그 부모들이 자신들이 좋아했던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예. 네. 그런 그래도 그쵸. 그런 관객을 노리고 재개봉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보면 그 눈으로는 예쁜 영상을 보게 되고 귀로는 감각적인 음악을 듣고 네. 그리고 마지막 마음에는 따뜻함과 교훈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음. 지브리 스튜디오가 지금까지 끈질기게 3D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 한 거의 10여 년 전부터 할리우드는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이제 3D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안경 쓰고 보는 특히 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니까요. 음. 근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3D를 안 만드는 이유를 음. 그 지브리 스튜디오 대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음. 우리의 영화는 언제나 3D였다. 예. 그러니까 3D는 안경을 써야 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타카사키 이사오가 만들었던 우리 지브리 스튜디오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음. 관객에게는 적어도 3D 예 그런 입체감으로 받아들여질 음. 것이다 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예 만드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네. 이웃집 토토로 극장에서 네.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상영한다고 하니까 네. 훨씬 좀 깨끗해진 화질로 음. 감상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극장 상영 기회를 놓치면 또 뭐 집에서 다시 음. 보시기에도 언제 봐도 좋은 영화가 이웃집 네. 토토로가 그냥 아닐까. 집에서 봐도 좋지만 네. 영화관에서 보면 아 그럼요. 네, 큰 화면에 네. 사운드 제대로 돼서 그렇죠. 딱 영화를 보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나오는 구조의 극장이면 그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딱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 들 것 같은데 네. 네. 꼭 극장에서 한번 네.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골라온 오늘 두 번째 노래는 뭔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뒤에는 굉장히 이제 어른들도 좋아하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지만 네. 정말 작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또 그 후에 한번 만들었어요. 네. 물론 내용은 전 예, 어린인가요? 물론 내용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네. 벼랑이의 뽀녀라고 하는 작품을 네. 만든 적이 있어요. 그 귀여움의 정도를 따지면 저는 하야오 감독 작품 중에 토토로와 함께 네. 1등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토토로와 뽀녀가 아닐까 싶은데 벼랑의 뽀녀의 한국어 버전 노래가 있습니다. 예. 네? 한국어 약간 버전이 있다고요? 그쵸. 그 일본 배우들이 조금은 서툰 한국어로 부른 벼랑의 뽀녀 음. 주제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들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귀여운 벼랑의 뽀녀 주제가를 두 네.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똔똔똔. 네, 반가운 초난강의 목소리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음식 얘기하다가 김세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귀여운 토토로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원성이 자자하네요. 양집사님께서 아침 안 먹었는데 너무 배고프네요. 밥해서 먹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배나무쟁이께서 배고파서 안 되겠다. 밥 먹고 출근해야지. 해주셨고 2521님께서는요. 규리씨 안녕하세요. 출근길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교통방송이네요. 배고파요. 고통방송이네요. 네. 교통방송이 아닌 고통방송이라고 하네요. 배고프다고.
정유진님께서는 급체에 장염으로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도 울렁울렁 어지럽고 화장실 드나드는데 더 슬퍼지게 하는 퐁당퐁당. 얼른 낫고 다 먹고 말겠어요. 아, 너무 슬프다. 미안해요. 빨리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장염에는 보리차 끓여서 먹고 또 뭐 그러죠. 네. 수분 보충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7534님께서는요. 지금 할머니 댁으로 가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저도 먹고 싶은 음식을 써봐요. 간장게장 먹고 싶어요. 할머니 댁 가시면 간장게장이 아니더라도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겠죠? 아, 부럽다. 자, 오늘 점심 메뉴 저희가 보기를 많이 드렸죠. 네,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어도 좋고, 꽁치 넣어도 좋고, 김치전 있으면 더 좋고, 계란말이에 김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 밖에 순댓국, 수제비, 잔치국수 뭐든 다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아무래도 10시까지 기다리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저한테 주는 선물 중에 한 끼 식사가 있어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보상으로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그날 먹어주는 거죠.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참느라고 고생했어. 오늘도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했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자.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죠. 오늘은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선물 줘보는 거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돈나의 헝업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퐁당퐁당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금요일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